안녕하세요. 2026년 1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비료나 농약 구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텃밭지기님들은 참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근교에 계신 분들은 300평 이상 밭을 경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시골에 있는 농촌 지역은 기본적으로 보통 300평은 됩니다. 300평, 뭐 텃밭, 아주 작은 텃밭 외에는 대부분 300평이 되다 보니까 비료나 농약 구하기가 쉬운데 이게 300평 이상, 즉 1000평방미터 이상 돼야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가능하고요. 등록이 가능해서 그래야지 특히 농협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영세율 자재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영세율 자재 구입이 가능하다. 사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농업 경영체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비료나 농약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으로는 과세, 세금이 있는 상태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금을 보태가지고 사려고 해도 사려는 구색을 맞추기 힘들다. 왜냐하면 농협이나 이런 농약사는요, 일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다 농약이나 비료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상태로 물건을 확보하고 판매로 영세율로 판매를 하는 팝니다. 즉, 태생 자체가 과세분으로 물건 받는 게 아니라 영세로 받다 보니까 판매는 역시나 영세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 매입 당시에 세금 계산서가 과세로 끊겼는 경우에는 판매도 과세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세율로 매입을 했는 경우에는 판매도 영세율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즉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죠. 뭐 출산은 미국 가서 해서 아기를 놓으면 미국 영주권을 얻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비료를 매입할 당시에 농협에서 영세율로 매입했는 것은 영세율로 판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세율 판매 대상이 되는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이 있는 경우에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이런 구입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좀 편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법. 참 이런 규정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편법이 생기는 겁니다. 왜? 비료는 필요한데 그 비료가 가지고 어떻게 뭐 청국장 끓여 먹을 일은 없잖아요. 비료 가지고 또 농약 가지고 농작물에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구입하려니까 할 방법이 없다. 과세를 사고 싶어도 판매처에서 과세분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농약 품목들을 과세분으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박스씩 구입을 하든지 비료 같은 경우는 한 파레트씩 보통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기본적으로 60포씩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놓을 방법이 없어요.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다 영세율 또는 영세율 비료 또는 영세율 농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본인 이름으로 구입하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특히 도시 근교에 있는 우리 텃밭지기님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편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면서 특히 이제 조만간에 이제 비료도 구입해야 되잖아요. 어떤 비료를 구입하면 좋을까? 우리 텃밭지기님들 이런 부분 한번 설명드리면서 영상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제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제 2년 됐습니다. 농협에서 영농지원 센터 근무를 했습니다. 상주농협에서 이제 퇴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농약이나 비료를 팔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농업 경영체가 없는 분들이 텃밭에 비료 농약을 구입하러 왔을 때 본인 명의로 구입이 안 된다는 거 참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특히 도시 근교는 이게 더 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300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주 작은 면적 아니면 주말 농장이나 아니면 임대해 가지고 작은 면적의 텃밭 보통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요. 비료 농약 구입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비료, 농약 이런 부분들을 제가 농한기를 맞이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던 비료를 펼쳐놓은 게 아직 그대로 있는데 이제 비료는 그럼 어떤 비료를 구입하면 좋을까? 우리 텃밭지기님들은요 사실 비료 여러 가지 못 갖다 놓습니다. 여러 가지 못 갖다 놓는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모든 농사 슈퍼 21 하나면 끝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질소 인상 가리가 있고 이게 수용성입니다. 물에도 녹는데 100% 녹지는 않습니다. 왜? 부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녹습니다. 이제 이런 거 하나 하면 어지간한 농사는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칼리가 이게 황산가리 성분이 아닌 염화가리 성분이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색깔이 갈로가 있거나 빨간색이 있는 거는 황산가리인데 이렇게 같은 색깔로 되어 있으면 이게 가리가 황산가리가 아닌 염화가리다. 이런 염화가리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텃밭지기인들 많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갈로 쳐져 있는 거는 요거는 100% 황산가리가 아니고요. 황산가리 함유입니다. 그 염화가리와 황산가리가 섞여져 있는 겁니다. 요게 슈퍼 원의 S 요거는요. 그 이렇게 다양한 비료가 섞여 있습니다. 칼슘도 있고 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그 밭작물에 많이 씁니다. 과수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과수에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아마 그 관광지에 가서 특히 강원도 대관령이라든지 태백, 정선 이런데 그 배추 대단지 면적하는 데 가보면요. 이 사용하고 그 구석진 곳에 모아놓은 이런 그 슈퍼 원의 S 이 포대를 많이 발견할 겁니다. 이게 배추밭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과수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이제 이런 거 이렇게 그 황산가리가 함유된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면 좋든지 아니면 아예 나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렇게 100% 황산가리 적힌 이렇게 빨간 글자가 보면 이렇게 100%입니다. 갈로 치고 붉은 글자는 아니면 같은 색깔이라도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렇게 갈로를 치는 거는 요거는 100% 황산가리입니다. 요게 대갈로로 되는 거는 요게 그 황산가리가 함유다. 요런 입상 황산가리, 요런 황산가리가 함유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있거나 황산가리에 들어있는 이런 복합비료 하면요 이렇게 다양한 작물에 밭작물부터 시작해서 사용을 한다. 특히 양파라든지 마늘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습니다. 양파 마늘 전용 비료도 보시면요 이렇게 황산가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고구마는 카리 성분을 좋아합니다. 특히 염화가리가 아닌 이런 황산가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구마 전용 비료에도 이렇게 황산가리가 표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 그렇기 때문에 텃밭지기님들 비료를 이제 조만간에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우끄름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수용성인 그런 뭐 유니칼맥스나 유니칼슘 뭐 이런 것들도 질소하고 칼리 그리고 칼슘까지 있는 그런 것들 참 차라리 좋습니다. 왜? 분해도 빠르고 수용성인 것을 구입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시 이제 원래 했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300평 미만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이 비료를 구입하고 농약을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하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농협에 가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전산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그걸 막아놨기 때문에 농업경영체가 없는 경우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즉 결제가 안 됩니다. 팔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인분들 중에서 농사 짓는 분들 300평 이상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밭농사가 300평 넘는다. 너무 경제되어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사전에 뭐 옆집이니까 잘 알잖아요. 내가 농약이나 비료 살 때 우리 그 지인분 이름을 좀 활용해서 좀 구입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본인한테도 실적이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그 외에는 전산에서요. 우선 요즘 매출도 모든 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빨리 정부에서도 좀 개선은 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비료나 농약 이거 농사 짓는데 사용을 하지 이거 진짜 어떻게 다른 데 활용한 건 아니거든요. 뭐 밥 해먹고 떡 해먹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막아놨다는 거 이걸 그렇다고 그러면 세금 내가지고 과세로 좀 구입을 해라는데요. 구입처에서도 이런 종류별로 다양한 그런 비료 종류들을 과세, 영세 구분해가 따로따로 매입하기가 아주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근무하던 상주동이 같은 경우는요. 과세부는 두 가지를 준비해 놨었습니다. 두 가지만 있어도 일단 기본 농사를 지니까요. 이렇게 21 복합비료 한 가지, 그리고 요소비료 한 가지, 두 가지 비료만큼은 이제 과세로 구입할 수 있도록 좀 과세분으로 받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료 사러 오게 되면 판매는 이거밖에 못해요.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이런 비료들을 구입하려면요. 천상 지인의 명의로 그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황산갈이 있는 것 이런 거 구입하시면 밭농사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